자, 시작해 봅시다. 자,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자, 일단은 여기 한번 갈라볼게요. 갈랐을 때 먼저 처음에 설명하는 게 우리한테 세금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금이라는 개념을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말하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뭐 하는 거죠? 받는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수령하는 대상들, 그리고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냥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납세 의무자들이잖아요.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금전, 돈이나 또는 재물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죠?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라고 하면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세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면, 요 말이 어렵잖아. 조세 채권. 그렇지? 여러분들 이 말 모르잖아요. 그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본 말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세금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 말을 먼저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그 다음에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납세, 세금을 내는 걸 납세라고 하죠. 납세의 의무의 성립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확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성립, 확정, 소멸, 얘네들이 1년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1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얘 때문이다 이거죠. 채권 이행, 그러니까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이제부터 납세 의무가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확정이 되고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그걸 보자는 건데요. 자, 봅시다. 납세 의무는, 그렇지, 먼저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야겠죠.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납세 의무의 성립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그러면 일단 이 납세, 그러니까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때? 과세 요건이 뭐 될 때? 충족될 때.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자동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성립은 어떻게 만들어지니? 라고 하면 자동성이 있어요. 어렵지 않지? 근데 자동성이 생기려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을 알려주겠죠. 어떻게 하면 충족이 되는지. 읽어볼까요? 자,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뭘 설명하느냐? 얘를 설명하고 있어요. 과세 요건,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과세 요건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치? 뭐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납세 의무자 있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세금의 대상이나 물건이나 행위인 뭐가 있어야 돼? 과세 물건이 있어야 돼. 납세 의무자가 이걸 내야 된다고요. 됐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과세 요건이 충족되려면 바로 과세 표준. 그러니까 얼마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과세 표준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세금의 법정 비율인 뭐가 필요해? 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율이라는 것은 바로 세금의 법정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됐지?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라고 하는 것도 먼저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는 건 그러면 이것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언제와 언제로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언제와 언제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냐 했을 때 소득세와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소득세와 그 다음에 상속세. 그렇지? 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는데 일단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1년 단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 그러니까 과세기간의 종료시, 기간의 종료가 할 때고,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지? 그런 경우에 이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인의 사망시, 그때 이제 이 시기가 성립이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됐지? 다음, 만약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에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자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세나 상속세는 이 시간을 성립 시기로 보잖아요. 그죠? 맞지? 이걸 성립 시기로 보는데 자, 별도의 뭔가를 두지 않았다면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 부모가 뭐 내가 살아생전에 언제쯤 재산을 상속하겠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사망 시 그때 성립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지? 그게 된다면 당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 성립이 된다고 해서 납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지? 추상적이라는 건 아직 구체적인 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가 되지 않았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지?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엔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립 시기가 아니라 이번엔 두 번째가 되겠죠.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확정과 관련이 있네요. 두 번째. 자, 확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납세할 세액과 그 다음에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에요. 납세 세액. 말이 어렵지? 간단하게 갈게. 얼마 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죠? 상속세가 얼마나 되지? 30%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한 100억 좀 물려준다. 근데 그런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한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한 100억쯤 아빠가 재산이 있다고 하자. 알겠지? 그럼 30억 정도 떼주고 70억은 내 거거든. 그치? 근데 그 돈이 아까워 안 아까워? 30억 말이야. 아깝잖아. 아니 아빠가 지금까지 아빠 재산을 막 열심히 불리면서 있잖아. 열심히 불리면서 아빠가 세금 내고 다 내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해갖고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국가가 상속세를 30% 떼가는 거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니네 같으면 안 주고 싶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야. 내가 왜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돼 이러면서 사실은 이것도 말을 듣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건 뭐냐?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데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합법적인 절차가 되는 거거든.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치? 그 중에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카페 진짜 많지. 그러니까 외진 곳에. 존나 크잖아, 카페가. 과할 정도로 큰 사이즈의 카페들이 많지. 근데 거기에 잘 보면 알겠지만, 차만 파는 게 아니지. 뭐도 팔아? 뭐도 팔아? 빵도 팔잖아. 제가를 팔잖아. 그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래. 사실은. 이게 뭐 말하자면 절차가 이거 방송이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절차가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대. 그 방법 중에 하나래. 나도 몰랐는데 그렇대. 어쨌든 자,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납세 세액이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하는 것을 우리는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재적인 확정을 의미하게 된다.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이 확정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원래는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어때 절차가 있어야 돼. 절차에 따라 해야 되지. 그런데 때로는 절차가 없이 납세 의무 성립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 아까 우리가 납세 의무 성립이 나왔었잖아. 의무의 성립 시기와 어떻게 동일하게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정이 될 때까지 필요한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 성립 시기를 바로 확정 시기로 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자동 확정 방식이다 이거죠. 자동 확정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납세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알겠지?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세금 수입을 조기에 뭐 할 수 있냐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 좋은 장점이 있죠. 국가 입장에서는. 됐지? 오케이. 자 봅시다. 성립 있고 확정 있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소멸. 그럼 지금은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읽어볼게. 근데 아직은 아니야.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신고 납세 방식과 부가 과세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확정을 해서 이제 확정 방식, 이 확정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고 납세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부가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다.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 단어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맞나요? 그쵸?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이 방식들을 이해하려고 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제하는 사람들도 니네가 이런 얘기를 딱 던졌을 때 이것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고민을 한다와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거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고민을 해보면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근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해줄 거니까.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거, 독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설명한 걸 내가 얼마큼 잘 이해하느냐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하세요는 잘못된 거지. 그건 국어가 아니죠. 이러면 경제죠.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국어랑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아, 확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거. 그리고 어떻게 다를까? 이제부터 보면 되는 거지. 됐지? 읽어볼게.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됐지? 일단은 이 방식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 선생님 공이라고만 쓸게요. 자, 공통점은 간단한 거 쉬운 걸로 가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죠. 하지만 뭐가 다르냐? 이후에 절차는 달라집니다. 결국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치냐 볼게요. 먼저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 너무 간단하죠? 자, 신고 납세 방식의 핵심은 뭐냐? 세액. 그러니까 세금 세액을, 그렇죠? 납세자가 계산하는 겁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는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개인 사업자.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 막 계산을 해야 돼. 열심히. 그지? 이거 말해도 돼. 열심히 막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못하죠? 그래서 뭐를 맡기나? 세무서에 맡기는 거.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얼마를 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렇게 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이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신고납세 방식의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자진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한 때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1차적으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효력을 뭐하게 된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차적 확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정한 금액으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미신고하거나,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진 신고했으나 법률을 뭐 하는 경우,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누가? 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세액을 납세자가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산한 것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이 되거나, 알겠니? 위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청에서 직접 세액을 계산해서 제시해 준다는 얘기죠. 알겠지? 다음. 이번엔 부가가세 방식이 있는데요. 자, 납세 의무 확정권을 관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자,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확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에 확정된다, 확정권 자체를 누가 주는 거야? 과세관청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청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우리 이제 그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관세관청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신고에 탈루의 정황이 발견되면 관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뭐하게 돼? 확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부가가세는 절차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여기선 세액을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계산하는 거라면 저기에서는, 이 부가가세 방식에서는 누가 하는 거다? 관청이 한다는 거죠. 세액을 관청이, 그렇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 확정권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지?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도 신고를 하겠죠. 이때도 여기 잠깐 볼게.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겠죠. 맞지? 근데 이때 계산한 것은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해요. 관청에서 계산한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은 탄로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액을 니들이 계산을 해라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하겠죠? 이렇게 숨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세금을 더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지? 이거는 뭐 방송에도 상관없는데 전두환 대머리가 딱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한테 27만 원밖에 없다 그러잖아. 29만 원인가? 미친놈, 미친놈, 미친 또라이죠. 그 인간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진짜로.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권력을 탐하다가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요. 우리에게 공개된 것만 당시에 8천억이었어. 80년대 말에 8천억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상상도 못할 일. 아파트 한 채 1억이 안 될 때였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 미친놈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해먹고는 나중에 그 재산 빨리 환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한 돈이잖아. 그러니까 국가에 뭐 해야 돼요? 다시 줘야 되잖아. 그지? 달라 그랬더니 뭐, 자기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다고. 29만 원인지 7만 원인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다 만드는 거지. 가족들의 이름. 그러니까 손장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서울에 빌딩이 세 채고 막 이러는 그뭐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을 마치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가 막 운영하고 이런 식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 세무서도 진짜 니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정말 그 돈 몇 푼 안 되는 돈 있잖아. 그런 거 막 존나 꼼꼼하게 다 따져. 예를 들어 상속세 하는데 막 뭐 부모가 재산이 별로 없어. 근데 그것도 꼼꼼하게 다 계산해가지고 다 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착하니까 다 내.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해먹은 새끼들은 돈은 적극적으로 안 걷어. 내라 그래도 안 내. 내가 볼 때 진짜 그런 돈들만 다 걷어도 국가 재정이 이렇게 위기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 돈만 걷어도. 정말 이건 탈루의 위험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짓 신고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부가가세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이해가 됐지? 오케이. 자, 그런데 그다음 봅시다.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세 신고 가산세를 뭐 할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만 이제 체크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를 해야 할 세액보다 어때? 적게 신고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이거 나쁜 거지. 그러니까 실수를 했던 어쨌든 뭐 고의를 했던 적게 신고를 했을 때 2년이란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이것을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뭐 할 수 있다?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카드값이 밀려 그러면 뭐가 붙어? 수수료가 붙잖아. 그런 것처럼 알겠니? 그런 걸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반대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를 했다면 이번에 지나치게 많이 신고했다면 혹시 설마 안 돌려주는 건 아니겠지? 적게 하면 어떻게든지 2년 안에 받아내려고 하고 알겠니? 네, 많이 신고하면 설마 그지?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또는 탄류가 있는 경우에 이미 확정 세액을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과세를 확정을 받긴 했는데 좀 적다. 근데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적게 할 가능성은 있어도 관청이 적게 계산할 상황은 없잖아. 그렇잖아. 좀 깎아주는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납세 의무자가 수정 신고를 2년 안에 해야지만 가산세가 안 붙어. 반대로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가산세가 더 붙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이번엔 만약에 많이 신고가 됐어. 그러니까 많이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뭐 납세 의무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청이 더 많이 계산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을 청구하면 된다는 거야. 수정해 달라고. 됐지? 단 이건 언제? 5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정확한 세액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소멸의 시간, 마지막 소멸이죠. 이건 간단한데 이제 언제 소멸되느냐? 그러면 납부 시,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 납부 시 바로 소멸이 됩니다.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을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될 수도 있다. 환급금이라는 게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 이 돌려주는 데서 안 낸 게 있으면 그걸로 원래 관청이 줘야 되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그 미납으로 내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 성립, 확정에 관한 소멸에 관한 과정이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